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힘들지만은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버게이트 은행이 망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및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주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미국 증권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습니다. 망하게 되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의 몰락, 200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은행이 파산한 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같은 경우 비트코인 어제 CME 갭을 메꾸면서 19,500달러 선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그나마 반등을 해주려고 2만 달러대까지 턱걸이로 안간힘을 써가지고 매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421달러. 과연 주말 동안에 괜찮은 반등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 미니 불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떨어지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까지 동반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상하게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번 주에는 감기, 이번 주에는 이게 식중독인지 아니면 무슨 어지러운 병인지 이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파버리니까 비트코인이고 뭐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이 코인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라온 정보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일자리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숫자가 더 많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나마 시장이 안도했었던 부분은 실업률이 3.6%로 상승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실업률이 높았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그닥 강력하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연준의 비둘기적인 모습을 좀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살짝 안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단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미국의 경제 상황 안 좋은 것이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때리자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나섰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4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제롬 파월 등등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암호화폐 분야의 의혹을 꺾는 것은 규제당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일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법무부가 총기 판매상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조사했었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와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딱 그거죠. 딱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말을 들어먹을 것인가? 이 바이든이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JP모건이 조롱하기를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실버게이트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채굴자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 마켓메이커, 디지털 자산 펀드 등 1000곳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된 고객을 뒀었던 은행이다. 이들이 달러 입출금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실버게이트의 파산은 빠르고 효율적인 입출금 시스템 의존도가 큰 암호화폐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실버게이트의 파산은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서 다른 암호화폐 관련된 은행까지 그 파장이 번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니들도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결정이 되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통제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 앞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앞쪽까지 쭉 늘어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맡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찾기까지 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하니 해당 은행은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었었고 또한 해당 은행의 파산을 통해 가지고 기술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더욱더 극심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살벌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클 같은 경우도 USDC 예치금을 좀 이 은행에 맡겨놨었다라고 해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서클 같은 경우도 물렸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좀 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자,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예금보험공사가 들고 있는 자산이 전체 은행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은행들을 다 커버를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만약에 파산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커버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해당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몇몇의 은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긴 다수라고 나와 있는데 몇몇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몇몇의 은행들을 위기 상황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상황이 좋지 않은 은행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박살나게 된다라면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다른 은행들 및 산업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알솔 헤이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설립자인 알솔 헤이즈, 그는 말하기를 제롬 파웰이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른다.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 2023년도에는 은행의 장기 채권 포트폴리오인 미국 국채, 주택 저당증권 사태, 만약에 이번에도 떡락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은행들이 파산하게 된다라면은 2020년도 3월을 기억하라. 큰 하락, 구제 금융, 그리고 큰 상승,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소규모의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망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신경 쓰지 않겠지만은 불길이 크게 번진다. 큰 은행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면은 결국 금융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돈이 많이 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더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버게이트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불안불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보기는 힘든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블랙스완 이벤트가 많은 것 같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해당 블랙스완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참고로 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발생을 했었는데, 말하면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 저주받은 주댕이 짐 크레이머가 한 달 전에 이 TV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리콘밸리 뱅크를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초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하는 것마다 반대로 가는데요. 그런 그가 오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요새와 같다. 즉 망하지 않을 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저주가 JP 모건에도 통할지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때마다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빨을 터는 피터 시프 같은 경우 실버게이트 사태를 동반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빨리 매도하라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피터 시프는 다른 거는 잘 맞추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시프의 이러한 발언은 비트코인이 반등하는데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부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가 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이든 예산안 같은 경우 암호화폐 채굴 전기료에 30% 과세 제한을 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채굴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재무부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세금 부과 이유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굴 작업과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리며 지역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 완전히 개구라인 것으로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 같은 경우는 잉여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수력발전이라든지 재생산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채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어거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한일 뿐이고, 다행히도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는 하원 공화당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기관들의 암호화폐 업계 숨통조이기는 계속됩니다. 최근에 판사가 SEC와 바이낸스 US 사이에서 바이낸스 US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미국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뉴욕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를 쪼는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큐코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주 어이없게도 이더리움을 루나나 테라 UST와 비교를 하면서 이더리움 보유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3자인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 자산이다라고 지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물고 늘어지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업계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쏟아지자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는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라고 글래스노드는 밝혔습니다. FTX 사태와 맞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6개월 동안 들고 있었던 장투자들이 손절을 치면서 비트코인 1만 개를 팔았다. 아, 정말 속이 쓰립니다. 미국 정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투자자들.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섭죠. 무서울 법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와 같은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루나와 FTX 붕괴,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등등.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잔뜩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의 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밀어주는 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상황이 간당간당합니다. S&P 500 추세가 무너지면서 깨지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함께 더욱더 흐를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미 깨졌다라고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방 추세를 돌파했다가 안으로 다시 빠져 들어오고 만 상황이고, 빠져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밑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의견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은 가운데 이 크립토 체이스라는 분석가는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 한번 줄 것이다. 반등 한번 준 다음에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지금 현재 과매도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1,400달러까지 반등이 오게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18,4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로만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반등을 이어가려면 비트코인이 일단 24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주말 동안에 탈출할 사람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게 될 것인지, 닥터 프라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의 반등이 21,800달러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로만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18,4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이번에 저번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 15,000달러가 깨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뭔가 이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라든지 움직임이 없다라면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 반등하게 된다면 AI 코인들인 패치 AI와 AGX가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디 주말 동안에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작은 펌핑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된 소식에 의하면 서클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어느 정도 금액을 예치해놨는지 밝혔습니다. 무려 98억 8천만 달러,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돈을 여기저기 은행들에 나눠서 이체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인기 드라마였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테마 공간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으며, 자, 그리고 어제 난데없이 후오비 토큰이 50에서 70% 떡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저스틴 선이 해당 사태로 돈 잃은 사람들을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코인이 떨어진 것인데 이를 물어준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 뭔가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사방팔방으로 지금 여러가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해당 위기가 부디 기회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틀어주기, 그리고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을 한 잔 꼭 마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